페이지 290페이지. 소담원 제목이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뭐래? 순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나갈 내용에서 일단은 단어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에너지. 앞에 에너지는 뒤에 뭐라고 써있니? 흐른다라고 써있고요. 물질은 뭐라고 써있어요? 순환된다고 써있습니다. 일단 이게 차이야. 주의점입니다. 알겠어요? 자, 흐른다. 에너지는 흘러간다. 왜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어디론가 흘러버려요. 에너지, 순환과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 순환은 돌고 돌아서 원래대로 뭐 한다는 얘기야? 되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순환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에너지는 순환한다라고 하지 않고 흐른다라고 했어. 그 얘기는 뭐니?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흘러 공급되면서 뭐 된다? 가버린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야. 물론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근데 어쨌든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생태계에서는 에너지가 순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공급돼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방출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핵심은 생태계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어 들어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생태계를 지탱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뭐예요? 태양 에너지지. 태양 복사 에너지. 그지? 생태계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공급돼서 들어오게 된다.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흘러와서 먼 에너지로 전환이 돼. 화학 에너지. 생물에서 일단은 빛을 받아가지고 생태계에 이제 먹이 사슬 과정에서 1차적으로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어내겠지.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면 물질 속에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 알아두면 괜찮겠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먹이 사슬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기물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네. 화학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흘러가서 이제 방출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슨 에너지로 방출되게 돼? 주로 열 에너지로 방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에너지 전환 과정이에요.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 여기까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근데 이제 뒤에 배울 물질의 순환에서는 물질 앞에는 물질 다음엔 순환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순환 과정에서 물질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니? 물질은 돌고 돌아서 원래 상태로 뭐 한다는 얘기야? 되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 요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암기를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290페이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흐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지? 굳이 한번 체크를 하자. 우리 이제 먹이사슬 단계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생산자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를 뭔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생산자고요. 소비자는 화학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물질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역시나 물질을 포식자한테 받쳐주게 되겠지. 피식자가 포식자한테. 그럼 결국은 뭔 에너지로 전환돼? 화학 에너지로 전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든 소비자든 간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열을 뭐 해야 돼?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로 전달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뭐 된다? 방출된다.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뭐래? 열 에너지로 방출되게 되겠죠? 그죠? 분해자도 화학 에너지를 받아서 물질, 유기물을 공급받아서 결과적으로 얘도 뭔 에너지로 방출해버려요? 열 에너지로 방출해버리게 된다. 이런 과정들.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 거기에 290페이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게 있다.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란 뜻이에요. 피라미드 구조. 무슨 구조인지 아시겠죠? 먹이 사슬의 단계로 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양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로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일단 크게 세 가지다. 무슨 피라미드, 무슨 피라미드, 무슨 피라미드. 책 봐. 뭐예요? 첫 번째. 에너지. 에너지 피라미드. 두 번째. 개체수. 개체수 피라미드. 세 번째. 생체량 피라미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갈 만한 충분한 간단한 얘기예요. 에너지 피라미드는 뭐예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있다고 치자.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건 뭐야?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양, 2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양, 3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을 비교를 해본다면 먹이 사슬 구조에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가지고 있는 그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양이 점점 뭐 된다는 얘기야? 줄어들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별거 아니지? 개체수 피라미드도 충분히 이해되시죠? 생산자의 개체수가 많아,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많아. 당연히 생산자의 개체수가 많아요. 그지? 생체량은 무슨 뜻이니? 이거 이 뜻이에요. 그 생물의 총 질량? 뭐 이런 뜻이야. 생물의 총 질량. 그걸 생체량이라고 한다. 재현 알겠니? 은서야 알겠니? 생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물총 또는 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을 생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피라미드 뭐 단순한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생태계에서 어떤 요소든지 간에 다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요? 어떤 요소를 들이밀든 간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나?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응? 개체 1당 크기, 개체 하나당 크기. 네. 생산자가 개체 하나당 크기가 커. 뭐 1차 소비자가 좀 줄어, 2차 소비자는 더 줄어, 3차 좀 더 줄어. 그래?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얘 관계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아니잖아. 그지? 개체 하나당 크기를 비교하면 이건 피라미드 구조가 나올 수가 없지. 예를 들어서 민들레 한 폭이 요만해. 근데 그거를 뜯어먹는 달팽이 더 작겠지. 근데 달팽이 뜰을 잡아먹는 참새는 달팽이보다 뭐해? 크겠지. 또 참새를 잡아먹는 매 덩치가 뭐해? 더 크겠지. 네. 그럼 걔는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가 없겠지. 네. 이런 것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개체 하나당 뭐 질량 이것도 마찬가지지. 한 마리당 질량 상위 단계로 갈수록 질량이 점점 줄어들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질량이 커질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읽었을 때 개체 하나당 크기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 이게 틀린 거지. 그런 것들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특이한 게 아니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이거야.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니? 에너지. 그 단계가
생산자 지위가 생산자냐 1차 소비자냐 2차 소비자냐 3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그래프로 그리면 피라미드 구조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했던 뭐야? 에너지의 흐름이지. 에너지가 태양에서 일단은 누구한테 공급돼? 생산자한테 공급돼. 그지? 생산자에서 1차로 가. 1차에서 누구한테 가? 2차 소비자라고 하고 2차 소비자한테 3차 소비자까지 간다고 치자. 아시겠죠? 우리 교재에 표를 잠깐 보자. 291페이지 탐구 자료창. 거기 수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탐구 자료창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거 수치 한번 보세요. 자, 불러줘. 내가 못 보고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에서 생산자한테 공급되는 에너지 총량이 얼마냐? 빨리 불러줘. 얼마? 2000. 물론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공급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얼마야? 지구한테 공급하는 에너지 양은 20만 정도. 그럼 20만 중에 2000만 생태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19만 8천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뭐 생태계가 얻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생태계 쪽으로 흘러들어온 에너지 한 2000이에요. 2000 중에 1차 소비자로 넘어간 에너지 얼마야? 불러! 200. 2차로 넘어간 것. 30. 3차로 넘어간 것. 6. 오케이. 봤니? 봐. 흘러가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그게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 얘기야. 네. 여기까지 됐지? 네. 근데 생산자가 2000 먹었어. 공급 받았어. 얘들아 좀 봐라. 재현아. 네.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네. 없어질 수는 없어. 2000 중에서 200을 1차로 갔어.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 얼마가 있어야 돼? 1800. 2000 중에서 200 갔으면 1800은 어딘가로 갔어야 되겠지. 네. 어디 갔는지 확인해. 1800 어디 갔니? 호흡. 호흡으로 얼마 나갔대? 1200. 1200? 그러면 그거는 방출이니까 1200. 호흡으로 빠져나간 에너지 1200. 그리고 고사 나오죠. 600. 얼마? 600. 600. 고사가 뭐예요? 아, 고사. 말라 죽는다. 아. 식물 말라 죽는다. 고사량. 자, 그러면 생산자는 에너지 보존이 되지. 2000 받아가지고 1200 호흡으로 뿜어내고 200은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힌 거고, 이 잡아먹힌 걸 뭐라 그래? 피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피식량이 200이란 뜻이에요.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겠다. 피식량. 그 다음에 스스로 말라 죽거나 낙엽이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분해자한테 받쳐지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얼마? 600이 흘러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200을 총 받았지. 네. 1차가 200 받은 것 중에서 2차한테 넘어간 건 30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 또 차이 나? 170 차이 나지. 170 중에서 호흡량 얼마야? 110. 11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60은 나머지가 되겠네. 네. 네모칸 채울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2차는 30 받은 다음에 3차한테 6 넘겼어요. 네.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자체가 호흡량으로 살아가는데 쓰는 에너지가 얼마래? 20. 20? 아니요. 14요. 14? 그러면 10은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네. 네. 여기까지 이해되나? 네. 그 다음에 3차는 6 먹고 호흡으로 살아가는 데서 얼마 썼어? 4. 그러면 이를 뭐 분해자한테 최종적으로 넘겼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분해자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분해자인데 분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660, 10, 2를 받은 다음에 뿜어낸 게 이거 총량이 뿜어내줘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무지하게 주는구나. 재현, 네,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줄리는 이거는 하는데 듣고는 있어? 네.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가는 에너지의 양은 어떻다? 점차 줄어들어요. 2236.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는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를 낼 거야.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죠. 사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야. 에너지 효율 계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문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계산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구하는 게 문제라고 치자. 어떻게 구해요? 전 단계의 총 에너지 분의 현 단계의 총 에너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효율이 나오게 되겠지. 네. 여기서 전 단계라는 얘기는 뭐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전 단계는 1차의 전 단계 누구야? 생산자. 그러면 대입시키자.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얼마예요? 2000. 2000. 요게 에너지의 총량이야. 분의 현 단계라는 얘기는 1차 소비자가 현 단계예요. 네.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은 얼마예요? 200. 200.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몇 퍼센트야? 10%. 10%지. 10%. 이해됐니? 1차는 10%. 그러면 2차 소비자는 계산 바로 할 수 있니? 네. 대충 전 단계 200분의 현 단계 얼마야? 그러면 20분의 3이라는 얘기네. 네. 그러면 몇 프로예요? 15. 15%? 3차 소비자는 효율이 어떻게 돼? 전 단계 30분의 현 단계 6 5분의 1이니? 네. 몇 프로? 20. 20%. 자, 굳이 쓰는 이유가 있죠. 봐! 상위 영양 단계로 넘어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의 절대값은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에너지는 피라미드의 형성이 된다. 근데 에너지 효율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수가 없다. 오히려 역피라미드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뭐 된다? 높아지. 증가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문장으로 쓰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알겠니? 우리가 생태계에서 상위 단계로 먹이사슬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뭐하지만 줄어들고. 줄고 에너지의 효율은 뭐한다? 줄고. 증가한다. 정리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니? 네. 오케이. 자, 291페이지 물질의 생산과 소비, 식물군집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 헷갈리는 단어가 또 막 나오네. 네. 여기 잠깐 집중해서 보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네. 자, 식물 군집의 물질 생산과 소비. 생산 앤드 소비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나 무슨 양 나오니? 첫 번째 생산량. 총 생산량. 두 번째 뭐예요? 호흡량. 세 번째 뭐예요? 순생산. 순생산량. 네 번째 뭐예요? 생장. 생장량. 다섯 번째 언급한 게 생체. 생체량. 은서야, 단어 보자. 총생산량, 순생산량. 무슨 뜻이야? 느낌은 오시나요? 느낌 와? 총생산량은 뭐야?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식물 군집에 대한 설명이야. 네. 아시겠죠? 얘들아, 상상을 좀 해보자. 상상을. 네. A 지역에 갔더니만 산이 있는데 숲들이 묵어졌어. 근데 지금 관목림이래. 네. 관목림 단계였다고 쳐요. 다른 지역 B 지역에 갔더니만 산이 묵어졌는데 얘는 지금 혼합림을 지난 다음에 최종적인 극상의 단계는 음수림을 이루고 있더래. 아시겠죠? A 지역과 B 지역. A 지역에 식물 군집이 있고 B 지역에 식물 군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총 생산량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그 식물 군집이 만드. 광합성하는 총량이란 뜻이에요. 광합성 총량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광합성을 했어. 광합성을 하면 일부는 어디에다 쓰여? 지가 쓰겠지. 살아가는데 호흡량으로 일부는 쓰고요. 네.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총 했어? 이게 수입이란 얘기잖아. 우리가 이제 돈으로 따졌을 때 이게 총 수입이야. 총 수입. 내가 번 돈. 근데 번 것 중에서 내가 생활하는데 최소한 써야 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호흡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총 번 거에서 호흡량을 뺐어. 그걸 뭐라 그래? 순수입이 되겠지? 네. 그걸 순생산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생산량은 수식 관계 자체가 총 생산량에서 뭔 양을 빼야 된다? 호흡량을 뺀 양을 순생산량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 생장량은 뭐냐? 생장. 크는데 필요한 양이란 얘기야. 생장량. 생장. 그러면 순생산량하고 생장량하고 의미가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좀 달라. 순생산량이 있어. 호흡량을 뺀 게 이제 순생산량이야. 근데 그 중에 일부가 1차 소비자한테 뜯겨 먹겠어. 네. 그리고 뭐 말라 비틀어서 죽은 낙엽이 있어. 떨어진 낙엽이 있어. 고사. 말라 죽었다. 고사. 또는 가을이 돼서 떨어진 낙엽이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남은 걸 뭐라 그래? 생장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장량은요, 순생산량 있잖아. 순생산량에서 더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피, 고, 나. 앞글자만 딴 거예요. 피식량. 피식.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힌 거. 고사량. 말라서 뭐 죽어 떨어진 거. 낙엽량.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을 뺀 나머지가 생장량이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 네. 끝으로 생체량은 아까 생체량 뭐라가 생체량이라고 그랬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질량. 총 질량. 이런 의미가 생체량이에요. 다른 말로 생체량은 무슨 양이라고 한대? 장량이 무조건. 생물량이라고 표기도 한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아시겠나요? 자, 봐봐. 얘들아. A 지역과 B 지역의 식물 군집, 서로 다른 식물 군집을 일단은 제시를 했어요. A 지역은 관목림이 지금 식물 처리 과정에서 관목림 단계고, B 지역은 음수림 단계라고 진짜 극상의 단계에 도달했어. A 지역은 앞으로 이 식물 군집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죠? 있잖아. 처리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아시겠어요? 네. 관목림 다음에 뭘로 진행돼? 양수림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혼합림으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음수림으로 진행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아직 이 관목림 단계라는 A 지역은 이 식물 군집의 전체 규모가 뭐 되고 있는 중이야? 증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요, 생체량은 클까 작을까? 아직은 규모가 작아. 생체량은 작아요. 네. 그런데 확장, 발전 단계 있잖아. 생장량은 어떨까? 늘어나. 커요. 생장량이 크다는 얘기는 발전 단계가 있다는 뜻이야. 네. 아시겠어요? 그러면 B 지역 같은 경우 음수림, 극상을 이뤘어. 극상이란 얘기는 균형을 어느 정도 이뤘다는 뜻이야. 군집 전체가 더 이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근데 이미 커진 상태야. 그러면 음수림, 극상을 이루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체량은 어때? 커요. 식물 군집이 거대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생장량은 어때? 생장량은 주로 적어요. 적지. 왜? 균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균형을 이뤘냐? 군집 자체의 크기는 큰데 호흡량이 그만큼 뭐해? 맞아. 많아. 호흡량이 많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교재 보게 되면 열대우림 가장 밑에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에서 열대우림 일반적으로 육상 생태계 중 순생산량이 가장 뭐하다? 많다. 그 다음에 2번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 뭐 초원 단계, 관목림 단계.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뭐라고 정리되어 있어?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은 뭐하다? 많다. 발전 단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극상에 도달한 군집. 생체량은 많아. 군집 자체의 규모는 크다는 뜻이에요. 네. 하지만 순생산량은 뭐하다? 상대적으로 적다. 왜?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군집의 단계가 큰 만큼 호흡량으로도 많이 뭐하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고사량, 피식량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농경지. 농경지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지역이죠. 그지? 네. 뭔 목적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농경지는 압도적으로 무슨 양이 많다? 순생산량이 많다. 그 순생산량, 압도적으로 많은 그 순생산량 누가 가져가? 인간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프를 잠깐 보자. 우리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자, 291페이지의 오른쪽 옆에 추가 설명 그래프가 X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시간이 지난다 천이 진행 식물 군집의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서 Y축이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그런 그래프에서 자,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게 이게 총 생산량이라고 하자. 광합성의 총량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천이가 진행되면서 광합성을 만들어내는 광합성하는 총량은 점점 뭐 된다는 얘기야.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지.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래프 요거보다 이렇게 한 단계 밑에 있는 그래프 뭐라고 쓰여 있어? 이게 순생산량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는 무슨 양? 생장. 이게 무슨 양? 생장. 생장량 그래프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프에서 잠깐 보자. 여기 봐봐. 요 어느 임의의 시점에서 총 생산량 값하고 순생산량 값의 요 차이값을 뭐라고 그럴까? 서정아, 요 차이값 뭐라 그래? 요 값 뭐야, 요거? 이게 호흡량이야. 알겠니? 네. 그래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어느 시점에 그 시점에 총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순 생산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 차이 값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얘기한다고? 요거를 호흡량이라고 한다고. 이해되나? 그러면 그 똑같은 어느 시점에 순 생산량과 생장량의 차이값, 이 그래프의 차이값, 요 차이값은 뭐라고 얘기를 해? 고사량과 합병. 이게 바로 뭐야? 피, 고, 나. 순생산량에서 무슨 값을 뺀 게 순생장량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만큼 빼서 생장량이 있다는 얘기잖아. 빼지는 차이 나는 요 값이 바로 뭐야?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막대 그래프로도 밑에 나와 있는데 막대 그래프로도 이해가 충분히 되겠죠. 이 전체가 총 생산량이라고 치자. 이 전체가 총 생산량이라고 쳐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순생산량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양이란 얘기야? 얘가 순생산량,
이 전체가 총 생산량이라고 한다면 녹색 그래프 여기가 뭐란 얘기야? 호흡량이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서 다시 순생산량에서 나머지 이 노란색 요 부분이 생장량이라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앞부분의 차이 나는 요만큼이 뭐란 얘기야? 얘가 피식량, 고사량, 낙엽. 낙엽량.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서 피식량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잡어.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힌 거지. 네. 그러면 그 1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힌 양이 실제로 요만큼 잡아먹겠다고 치자. 이게 피식량의 값이라고 치자. 네. 이게 이게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이라.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맞죠. 1차 소비자한테 공급된 에너지가 피식량일 거 아니야. 1차 소비자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네.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생산자로부터 에너지 얻는데 생산자를 잡아먹는 걸 우리는 피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이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을 다 합친 부분 중에서 이 부분만을 피식량이라고 했을 때 이 피식량이 곧 뭐예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이 되는 거야. 네. 이해돼? 1차 소비자에 유입된 에너지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